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후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78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12변열 중에서도 32변이 있어요. 이 32변열의 혈은 어떻게 맺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맥과 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12가지의 산맥이 있습니다. 12가지의 산맥 중에서도 그것이 음양용과 사상의 용과 우리나라의 산맥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이라는 것은 수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관용과 소관용과 대지룡과 소지룡과 관룡과 지룡과 산 언덕으로 해서 흘러가는 룡룡과 또다시 언덕 중에서 고개를 만들고 넘어가는 룡룡과 지룡과 지룡이라 하는 것은 간룡에서 파생돼서 뻗어내려가는 용을 갖다가 지지지자 지룡 그렇습니다. 가지지자 지룡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지자 지룡이 있습니다. 이 가지지자 지룡은 간룡이나 지룡이나 모든 용에서 지각이 뻗어 나가서 하나의 용으로 형성되는 것을 일으켜서 지룡 그렇습니다. 지룡이 있고 지각이 있어요. 지룡이라 하는 것은 간룡이나 지룡에서 가지가 뻗어서 쭉쭉 내려가 해를 매진하고 내려가는 용을 갖다가 가지지자 지룡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가지지자 지각이 있는데, 지각은 용이 가다가 양쪽으로 지각을 뻗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리를 뻗고 움직이는 것을 지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지자 다리각자 그러죠. 이렇게 해서 모든 용이 기복 굴곡, 일어나고 엎드리고 굽고 돌아가면서 봉우리를 만들고 꺾어지면서 박한을 해가지고 노기를 풀고 그곳에서 부드럽게 용이 변해가지고 맥기를 뻗어 나가서 혀를 맺는다. 우리나라의 용은 몇 개로 되어 있고 산맥은 몇 개이고 어떻게 내려왔으며 어디서 무엇을 형성시켰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중국에서 내려온 용들이 덕사봉을 이루고 함영산맥을 이룹니다. 덕사봉을 이룬 것에서 함영산맥을 이루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마천산맥과 합해요. 그리고 낭림산맥과 합해가지고 이 세 개가 합해서 하나의 태백산맥이라는 맥이 쭉쭉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충청도를 거치고 경상도를 거쳐가지고 전라도 지리산까지 쭉 뻗어 내려온 것이 태백산맥입니다. 이러한 용 중에서 함경도에서 함경산맥과 백두산맥이 나오는데, 또한 백두산에서 나오는 맥은 마천산맥이요. 그래서 이것이 함영산맥은 양맥이요, 마천산맥은 음맥입니다. 이렇게 음룡과 양룡, 산맥 중에서도 음룡과 양룡이 있어요. 그래서 덕사봉에서 나오는 함영산맥은 양맥이요, 백두산에서 나오는 마천산맥은 음맥입니다. 이래가지고 합해는 과정 속에서 삼성제 출현이라 해서 또다시 낭림산맥이 내려와가지고 합해가지고 태백산맥을 일으키죠. 함영산맥은 양맥이요, 마천산맥은 음맥이라
묘향산맥과 멸악산맥과 강주산맥과 소백산은 사상의 용이 되고 나머지 산맥은 8개의 용이더라. 낭림산맥에서는 강림산맥을 뻗어내리고 정유산맥을 뻗어내려가고 여진산맥을 뻗어내려가지고 이곳에서 3개의 용이 합해가지고 태백산맥을 이루는 곳에서 첫째 합하는 곳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진산맥을 이루고 내려가고 태백산맥에 잠깐 내려오다가 멸악산맥을 뻗어서 용이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마식산맥이라는 산맥을 뻗어서 내려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주산맥이라는 산맥을 뻗고 내려가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는 차량산맥이라는 산맥을 이룹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태백산맥에서 가지 않은 산맥 하나가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즉 소백산맥이요. 소백산맥에서 다시 노령산맥이 나와 가지고 전라도까지 쭉 뻗치게 되지요. 그래 가지고 제주도는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맥이 있습니다. 이 용에서 나오는 가지들이 농룡이요. 지룡이나 또 가지자 지룡이나 농룡이들이에요. 그래서 지리학을 볼 때에는 거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나도 이거 답사는 다 하지 못했어요. 단 우리나라의 역사학에서 탐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혀를 먹는 것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수력이 높은 것이 조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산이라고 부르고 혈처의 태조산을 갖다가 태극용이라고 그래요. 혈처의 태조산은 사상의 용이요. 혈처의 조산은 8개의 용이 되고 용의 결인체에서 혈처까지는 24용이 나누어져 간다. 이렇게 해서 용을 정의를 내리면 그리고 가엽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엽에서 64 용과 64 과엽을 만들어내고 또 64개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혈을 맺으려고 가엽을 만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엽을 등한시해서는 혈을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용과 강의 조화, 우리나라 산맥은 어때서 강하고 산맥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초로 덕사방에서 나온 함경산맥과 함영산맥과 또 백두산에서 나온 마천산맥은 두만강과 덕천강이 품어져서 보호를 하고 낭림산맥은 장진강과 독토강이 보호를 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또 다음으로는 감남산맥은 압록강과 강이 품어주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언진산맥은 대동강이 보호해서 평양을 만들었고 마식산맥은 임진강이 품어줬고 광주산맥은 임진강과 예성강과 한강이 품어져서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는 터를 만들어 주었으며 광주산맥 다음에 차량산맥은 금강이 보호를 해서 품어주고 전체적으로 골격을 갖춘 우리나라의 허리를 만들어준 태백산맥은 낙동강이 품어줘서 경상도를 만들었으며 함경도에서부터서 경상도까지 허리를 만들어준 것이 태백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산맥은 섬진강이 보호하고 있고 노령산맥은 영산강이 있어서 보호를 해줘 가지고 전라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북의 덕사방에서는 최초로 나오는 함영산맥과 백두산에서 나오는 마천산맥은 두만강과 덕천강이 보필을 하고 있고 낭림산맥은 강진산강과 독토강이 보필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쭉 도와주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산맥은 한나의 역사에서 들어가 보면은
역사학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역사학에서 배웠을 뿐이고 역사학의 치를 따다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하명산맥은 노녀 간룡이 되고, 마천산맥은 노나무 간룡이요, 낙림산맥은 소녀 간룡이고, 태백산맥은 소나무 간룡이요, 노령산맥은 태훈의 간룡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맥이 조직이 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역사학에서 따다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역사학이니까 정확도는 맞겠죠. 그러나 내가 가보지 않고 설명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는 내가 보지 않은 것이다, 가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강남산맥과 제규산맥과 묘양산맥과 은진산맥은 산맥과, 또한 멸악산과 마식산과 차령산과 태백산과 노령산맥과, 이것은 10간룡의 체요, 구성의 간룡이더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역사학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지리학의 산맥은 이렇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음룡, 이기학과 행기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기학과 행기학이 겸해집니다. 그래서 노음룡에서도 맥혈이 있는데, 그 맥혈에서도 당법으로 묘지를 쓰는 혈은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은 손신의 노음룡으로 들어와 가지고 맺는 혈인데, 맺기는 손방이나 신방이나 곤방이나 을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맥혈에서도 당법으로 묘지를 쓰는 와혈로 맺는 혈입니다. 그러면은 뇌를 측내, 즉 뇌는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뇌는 옆에다 두고, 측내로 두고 돌아 앉아 가지고 행혈로 맺는 혈이다. 그러면 행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행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혈처의 D가 공허하기 때문에 낙산이 있어야 되고 귀요성이 있어서 품어줘야 된다. 그래야 행혈에서는 제대로 가열이 아닌 진열로 맺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험악한 산에서 일어난 맥이 내려오다가 뺑 돌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뺑 돌아가지고 옆으로 돌아 앉아서 와혈로 맺었더라. 그런데 와혈로 맺었으니까 뒤에 낙산이 있죠. 그래 낙산이 있어서 혈을 보호해줘서 좋은 혈로 맺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어난 산봉우리가 노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험악해요. 그래서 앙상하면서도 거칩니다. 맺기는 가운데서 나오지만은 옆으로 돌아가지고 맺는데, 와국, 와ገብ니들 사상으로는 와국을 만들고 돌아 앉아서 맺는 혈이다. 이곳에서는 맺는 혈은 맥혈이기 때문에 맺기가 느리게 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차게 내서 낮게 들어오는 것을 느리게 온다고 그래요. 느리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푹 일어나서 해두를 해 가지고 내두를 만들고 옆으로 돌아 앉아서 혈을 맺는다. 그러면 와혈로 맺는다더라. 이 외에도 좌삼변과 우삼변이 있고 좌팔변과 우팔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8번을 변하고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8번을 변한다. 그러면 16변이죠. 16변의 변체가 또 이와 비슷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양의 구렬에서도 정혈로 맺는 혈입니다. 구렬하면은
사람들이 넘어다니는 길 옆에서 맺는 혈을 구렬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렬은 간병의 소나무용으로 내려와다가 맺기는 간방이나 병방으로 들어오다가 간방, 자방이요, 개방, 개맥이나 신맥이나 진맥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로 옆에서 맺는 혈을 갖다가 구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을 넘어다니다가 피곤하고 고단하면은 쉬는 곳 바로 옆에서 혈이 맺는 것을 구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는 도로가 있겠죠. 이렇게 도로가 넘어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가지고 맺는 혈입니다. 혈을 맺는 곳은 구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요. 오고 가는 길가의 옆에서 맺는 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혈로 바르게 맺는 것을 구렬 중에서도 정혈로 맺는다. 이런 곳은 적선과 적덕을 하면은 이런 얻어 쓸 수가 있다. 결론에 그러죠. 적선적덕을 해야 얻는 자리다. 바로 구렬을 갖다가 적선적덕을 해야 그곳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소양의 구렬 중에서도 구혈, 구할 구자 구혈인데요. 간병의 소양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려하게 일어나서 내려와 가지고 구렬로 맺는 혈인데, 이것은 맺기가 느리게 들어오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건 역시 중앙으로 가서 여기서 묘지를 쓰면은 배려버립니다. 폐가 망신해요. 그래서 중앙을 떠나서 좌측이나 우측의 한쪽 변으로 돌아가다가 옆으로 돌아앉아서 횡혈로 맺는 것이 즉 소양의 구렬을 중에서 맺는 혈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용은 도로 옆이나 도로 위나 도로 아래서 맺는 혈로서 맺기가 급박하게 들어오면은 도로 위로 올라가서 묘지를 쓰고, 맺기가 느리게 들어오면 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묘지를 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용에서 맺는 혈이 구렬이 도로 위나 아래나 옆에서 맺는 혈인데, 이 중앙에서 들어가서 묘지를 가운데다가 묘지를 쓰면은 폐가 망신하고 그 집안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가운데를 피해서 맺기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서는데, 이곳에서는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뒤에다가 낙산을 두고 혈을 맺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많이 하루에 흘러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기학은 누차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기학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외워두세요. 외우는데 쓰면서 외우면 바로 머리에 쉽게 더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